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양지 입지 분석 시리즈 특강 코너 양주 부동산의 미래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학렬입니다. 소개한 대로. 이미 유튜브를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 연구 소장이고요. 그 전에는 한국갤럽에서 부동산 조사 본부 팀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롯데그룹, LG그룹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연구원이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양주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크게 오르다가 2022년도부터 조정 중인 시장이라고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아마 이 문구에 다 해당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지금 양주 신도시를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요. 경기도에서 양주시에 있는 동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요 엑셀 표는요, 평당 가격이에요. 해당 지역의 평균 평당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과천시일 텐데, 과천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평당 5,300만원이라는 입지고요. 얘기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중에서 양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데 1,193만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주시에 있는 것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는 275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193만원이 됐으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양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동별로 쪼개봤더니 이전에 하얗게 나온 부분들은 이전에 없던 동네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읍동도 신도시인 거고요. 만성동도 신도시, 옥정동도 신도시, 광사, 고암, 회정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기준 2022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옥정동이 옥정 신도시라고 보통 아시고 있을 텐데 가장 비싼 입지고요. 이어서 고읍동, 만송동, 덕전동 등의 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지역들만 가지고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엑셀표 가지고요. 2000년도에는 남양주시가 제일 비싼 입지였고요. 지금도 제일 비쌉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비쌌던 입지가 계속 비싼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의정부, 그다음에 양주시 등의 순이고요. 그 위로 이제 양평군,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군의 등의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천군은 평당 400만원 시장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1,000만원이 넘는 지역들은 이제 3개 지역밖에 없고요. 남양주, 의정부, 양주, 이게 3대장이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초반에는 400만원 전후로 20년 전에는 가격대가 비슷한 지역이었지만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 탑3 지역들 기억하세요. 남양주, 의정부, 양주는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 2022년 들어서 조금 조정이 됐다는 것들이지, 이게 쭉 빠져서 예전 시세로 돌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거는 살짝 조정이 되다가 이 3개 지역들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양주시는요, 2000년도 초반에는 400만원도 안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가 신도시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2017년도 있죠.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2개 지역으로 나뉩니다. 2개 지역으로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요. 1등 지역이 옥정동입니다. 옥정동. 옥정동이 치고 올라가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고읍동, 만송동, 덕정, 광사, 고암, 회정, 요 기존에 있는 또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000만원 전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옥정동만큼은 거의 2,000만원에 육박한 지역으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갭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까지 왜 올랐을까를 봐야 되는데요.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서울의 공급을 축소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반사이익으로
좀 더 많이 상승하게 된 영향들이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재고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는 360만 채가 있고요.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았던 해인데 2018년도 이후로요. 경기도가 입주 물량이 줄어요. 서울도 2019년도,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가 물량이 줄다 보니까 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들의 시세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었었고요. 네. 경기도에서 양주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시는 다행히 다른 경기도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줄었는데 2022년, 2023년도까지도 올해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수요층들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일 텐데요. 2020년도가 경기도는 아파트 최고 거래량이 나왔었고요. 2006년도 이후 최고였었고요. 2021년도가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특히 2020년도에는요 4만 6천 건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연간 한 16만 7천 건 정도 거래돼야 되는데 2020년도는 거래가 거의 안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급매물들만 싸게 거래되는 것들만 거래가 됐고 그 이하들은 거래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양주만 놓고 보면요, 양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고요. 양주의 20년 정도, 한 15년, 16년 동안의 평균을 보게 되면 연간 한 3,500건 정도는 돼야지 정상인데 1,000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양주 가격의 하락은 뭐 이런 것들을 좀 급매물만 거래된 시황이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변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리를 동경할 가능성이 높고요. 올린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올리고 아마 계속 이제 하반기 때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들은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더 많이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리보다는 정책을 봐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1월 3일 날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향후에 정부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공약이고요. 부동산 정책에서. 그래서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점별로 연결해서 교통망을 조성하겠다. 철도, 도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겠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정상화를 가져오겠다. 규제 없애고 정상적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랑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들을 조금 더 빨리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미 착공을 했고 빨리 준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B하고 C는 이제 2023년도 내에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지방버스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지원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교통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물류 환경이라든지 항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보게 되면은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방 활성화는 결국 서울 수요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질의 주거시설, 교통망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이제 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역 교통망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요. 대통령 공약에도 A부터 F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D, E, F는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지 않기로 해요, 이제. 네. 우리는 A, B, C만 봅시다. A, B, C. 그래서 A는 이미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B와 C가 이제 내년 정도, 빠르면 올해 12월 달, 늦어도 내년까지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A보다 B, C에 좀 집중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동산 의사결정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양주라는 시장을 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택 형태들이 있죠. 뭐 고급 주상복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는데 저 많은 주택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주택에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좀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결과는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이사를 가고 싶은 주택의 유형을 봤어요. 여기 지금 맨 위가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뜬금없기 때문에 현재 어떤 주택에 살고 있는지 베이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니까요. 지금 일단 아파트가 제일 높네요. 65.6%가 향후에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고요. 2등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이고요. 3등이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다음으로 단독주택을 희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서 65명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15명 정도는 단독주택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주택 유형들은 아파트를 월등히 더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한다는 것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가 한 15%, 16%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1등을 봤더니 여기입니다. 여기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가 압도적인 순위로 57.4%로 거의 모든 응답층 통해서 1등인데요. 특히 단독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61.5%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단독주택은 내가 땅을 사서 직접 만들기까지는 새 단독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이루어지던 특혜였던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을 새 거로 공급하게 되면은 아마 수요가 아마 그 14.5%,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평형대가 좀 클수록 이런 또 환경에 대한 교통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들도 하나의 좀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추세는요. 지금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추세는 50.4%로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50.4%였거든요. 1년 동안에 이런 새 주거시설, 새 아파트든 새 공동주택이든 아무튼 새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지금은 새 것이 지배하는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수요인데요. 일단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비율이 높고요.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도 아파트로 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구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도 신축 공동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데 결국 새 공동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압도적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요. 새 주거시설이에요. 그것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새 것들이 왜 좋느냐라고 하는 것들일 텐데 단순히 새 거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보다는요. 이 새 주거시설에는 과거 주거시설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요. 카페테리아가 있고 단지에 따라서 수영장, 헬스장, 게스트하우스, 맘스테이션, 독서실, 조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거 있으면 끝내주죠. 굉장히 차별화된 시설이니까. 그리고 조식 서비스가 있고요. 컨시어지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런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서비스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선호도가 높아지고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새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비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있고요. 하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요, 이미 좋은 입지이죠. 이미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단점은 비쌉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비싼 데가 더 비싸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강남구는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도봉구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강남구처럼 비싸지진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는요. 이게 단점인데 입주 후에 한 10년 동안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학원도 없으니까 불편하죠.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요. 신도시의 장점이 뭐냐면요. 거의 평준화가 돼 있죠.
부익부 빈익빈이 양극화가 안 돼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비사업 입지 좋은 데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신도시들, 예, 그리고 또 이런 좀 평준화시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입지를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것들을 객관화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여기가 많이 발전할 거예요 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알려주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그리고 광역교통망, 그리고 새 주거시설 많이 들어오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일자리, 광역교통망, 새 주거시설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역시로 따지게 되면요,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요, 서울하고 경기가 제일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은 그럼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요. 지방에서도 서울과 경기 역할을 하는 데들은 좋습니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다는 얘기고요. 난 정말 부동산 몰라, 까막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 경기에 좋은 입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 주거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좀 그런 것들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아파트 숫자입니다. 아파트 숫자가 많은 쪽이 일단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들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네,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가 아파트 숫자가 고양시까지가 많고요. 인구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대수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숫자가 있고 종사자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평당 시세가 있을 텐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화성이란 지역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화성은 아파트 숫자가 많고요. 인구도 많은 편이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많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이런 지역들 여기 아파트 숫자, 인구수, 사업체 숫자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봐도 되는 지역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양주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양주는 아파트 숫자는 한 8만 5천 세대고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수는 23만 5천 명, 그리고 세대수는 한 10만 명, 10만 세대 정도 되고요. 일자리 사업체 숫자는 한 9만 2천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세대수하고요. 종사 숫자가 비슷하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세는 중하위권. 그러니까 양주도 어떻게 보면은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위상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좀 나중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하고 양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둘 다 지금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과천 성남을 빼놨는데 과천 성남을 빼는 이유는 시세가 너무 높아요. 일단 높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기도에서 경제력과 무관하게 입지를 찍어라, 매수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과천하고 성남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분당 같은 데 너무 좋죠. 과천은 다 좋고요. 왜냐면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이미 갖춰져 있고요. 예, 교통도 좋고 무엇보다 서울서 오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요도 많은데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를 받아주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과천 성남은 서울에 있는 지역 수요를 받는 입지로 가장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수요도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것들이 강점인 지역 중에서는 저는 화성하고 양주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은요, 자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교통망이 좋아집니다. 그런 입지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목해 보시면 좋겠냐면요. 양주 자체가 파격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양주도 일자리가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양주는 일자리가 화성이나 성남이나 과천만큼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지만 어떤 것들이 좋냐면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광역 교통망이 가장 좋아지고 있는, 지금은 크게 별 볼 일 없지만 광역 교통망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제가 제안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명품 베드타운, 양질의 새 주거, 공동시설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입지이기 때문에 서울 수요들을 거의 고스란히 다
받지 않을까, 서울의 증가하는 수요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있는 시세들을 좀 봤어요. 제가 왜 저평가가 돼 있냐,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이거 일단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은요, 평형대 상관없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양주 신도시, 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42평 대방 노블랜드 더 시그니처라고 하는 아파트가 가장 많이 비싸게 거래됐는데 8억이었습니다. 네, 몇 평형이라고요? 대형 42평이 8억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게 서울에 붙어있는 쪽 경기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8억이요? 진짜요? 대형인데? 이름, 심지어는 새 아파트인데, 2021년도 입주한 아파트인데, 놀랍죠? 예, 그렇습니다. 20평대는 4억대가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이거 지금 시세가 빠졌잖아요. 더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30평대 중에서는 7억대가 제일 비싼, 7억도 한 번 찍었어요. 대부분 다 6억대입니다. 그럼 결론 적어볼게요. 지금 3억대와, 그러니까 20평대는 3억대고요. 30평대는 6억 원 이하입니다. 이런 가격으로 이 정도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양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매력적이 있다는 것들. 다만 지금 싸다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불편한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충분히 미래 가치를 기대해 봐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이제 향후 전개될 트렌드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부터는요, 일자리들도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해서 어디를 살 것인가. 일단은 58년 개띠라고 보통하는데, 그 이전에 태어나셨던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고요. 71년도, 2년도,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나이인데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제 생각에는 5년 이내에 다 은퇴를 하실 것 같아요. 60세 전후로 해서. 그러면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과연 어디에 정착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곳이 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주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래서 이제 천연 환경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인공 환경이 좋으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은 천연 환경이 좋은 곳일수록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데가 어디죠? 남산과 한강. 예, 서울 중앙이죠. 용산구하고 강남구, 서초구가 비싼 이유는 이런 천연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 자체가 조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공간, 녹지공간, 각종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것도 주거시설에 인공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들에 대한 트렌드는 아까 제가 향후에 살고 싶은 집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요. 여기 지도에 나온 것들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그렇게 단독주택의 성격들을 포함된 좀 특별한 공동주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2017년도를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의 질적인 수요가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상품을 봅니다. 입지도 보지만 상품도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좀 친환경적인 환경 요인들을 갖춘, 커뮤니티를 갖춘 이런 좀 특별한 단독주택형 어떤 공동주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거의 전수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들 인기가 많았다는 것들 한 번 더 제가 되뇌어 드리는 것들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택 중에서는요, 테라스 하우스도 있고요, 듀플렉스라고 하는 땅콩주택이죠. 이게 등기는 하나인데 두 개가 나눠서 같이 쓰는 것들, 이것도 꽤 인기가 있었던 주택 중에 하나였고요. 연립형, 과거 그 연립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연립형으로 고급 주택,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는 그런 고급 주상주택들 같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지형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형태, 정말 한 채씩 분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저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커뮤니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각 시설마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좋은데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생활 보호가, 이게 두 개가 다른 집인데 소리가 다 들려. 이상하잖아. 그쵸? 연립형 같은 경우는 이게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고요, 층간소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지형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채이기 때문에 공동의 인프라가 없고 AS 관리해 주진 않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점들을 다 보완하고 장점들만 다 있는 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은퇴하신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은퇴하신 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애들을 정말 뛰놀게 하고 싶으신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하늘을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루프탑이 있다. 너무 좋겠죠. 예, 그리고 다락방 애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별 마당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알파룸도 있으면 좋겠고, 그 주차도 이제 2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전기차 쓰실 거죠. 10년 안에 전기차 하나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이런 것들을 충전시설이 있는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런 뭐 중앙 정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빨개 벗고 나 목욕을 해도 밖에서 보여줄 수 없는 예,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준 이런 공동시설들이 아마 인기가 많을 것이다 예측이 되는 것들이죠. 덕정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덕정역 바로 앞에 덕하원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67년도에 창립된 중국인이 하는 중국집인데, 이 집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집 가시면요, 이거 꼭 2개를 추천드리는데, 하나는 간짜장이고요, 또 하나는 덴뿌라입니다. 또 덴뿌라면 오뎅을 생각하시는데 그 오뎅이 아니라 덴뿌라는 튀김이라는 뜻이잖아요. 고기튀김.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탕수육 소스 안 분 거 아닙니까? 달라요. 이거는 소스 버섯 본 게 아니라 이게 후추랑 소금을 양념돼서 이 자체로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덴뿌라하고 간짜장 시키시면 딱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고요. 고소합니다. 느끼하지도 않고, 간짜장도 너무 맛있고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흐뭇해하는 표정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곳입니다. 양주 답사 가시면은 덕정역 앞에 있는 덕하원 기억하시고, 덴뿌라와 간짜장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양주를 임팩트 있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굉장히 면적이 좀 이렇게 좀 퍼져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가질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에 뭐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만 신경 쓰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를 크게 4개 생활권으로 나누는데요, 북부 생활권이 있고, 동부 생활권이 있고, 서부가 있고요, 남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쪽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첨단 R&D 서부 생활권 요 부분들의 일자리 하고요, 궁극적으로 동부 생활권이 되겠죠.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물류, 주거, 행정, 역세권 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메인 입지는 동부 생활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요 서부 생활권으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2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주에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매년 3% 전후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준히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다. 왜?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만큼 그 미래 수요를 수용할 것만큼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양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고 회천지구가 있는데, 2개 지역을 이렇게 분리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 제가 잠시 캡처를 해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이제 분양 사이트에 있는 자료일 텐데 제가 좀 몰래 썼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딱 좋더라고요. 보세요. 옥정지구는 한 42,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회천지구는 24,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회천지구가 여기 있고요, 옥정지구는 여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주 신도시는 보통 이제 그 옥정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천지구는 뭐냐면요, GTX-C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GTX-C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중심지고요, 부지가 좀 좁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주거지, 행정타운, 상업시설, 기반시설들은 옥정 신도시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가 여기는 10만 명이 넘고 6만 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등, 2등 향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권의 주요 신도시를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기를 엮는 그 교통망들이 현재 계속 공사 중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이제 순환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제1 수도권 순환도로는 1기 신도시를 엮는 것이고요. 제2 수도권 순환도로는 2기 신도시를 엮는 것인데 지금 일부 개통이 됐고 이제 전체 완전히 다 개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통이 2025년도 전후는 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 C 블럭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망 개선 중에서 양주시를 좀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GTX-C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착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의정부까지만 가기로 했던 것들을 양주 덕정까지 갑니다. 제가 아까 덕하원이라는 짜장면집을, 중국집을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덕정역 앞에 바로 있으니까 덕하원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덴푸라, 간짜장. 아무튼 그 양주까지 GTX-C 노선이 연장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럼 양주 덕정역에서 GTX를 타게 되면은 삼성역까지 가는데 24분밖에 안 걸려요. 20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굉장히 빨리 가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일단은 1호선들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강북 쪽으로 가는 노선이잖아요. 종로구, 중구, 그리고 성북구나 동대문구도 가니까 글로 가실 분들을 위해서 역을 중간중간 더 만들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역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호선입니다. GTX-C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7호선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양쪽으로.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옥정 중앙역이라는 거 하는 새로운 역이 생길 예정이고요. 강남구청역까지 생긴다. 그럼 결국은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GTX-C도 있고 7호선도 있는, 어떻게 보면 두 개 노선이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 되는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일단 GTX-C가 2024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7년도 개통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2027년도는 좀 무리일 것 같고 2029년도, 2030년도 그 사이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3분이 걸린다.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까지도 45분이면 갑니다. 획기적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7호선 북부 연장이 있을 텐데 옥정역이 고읍지구까지 왔다가 옥정 중앙역을 예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옥정 신도시 한가운데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포천으로 간다는 것들. 일단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GTX-C 덕정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7호선 옥정 중앙역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2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철도망, 도로망 모두 다 좋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들인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올해, 빠르면 올해라고 말씀드렸고, 늦으면 내년 정도 착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호선 북부 연장하는 것들도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제2 수도권 순환도로, 이것은 이제 2024년도인데 2024년도 5년도 그 사이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이쪽 동북권에는 메인 행정타운 주거지가 있을 거고 서쪽에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서쪽으로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주 테크노밸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요, 요것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협력 업체들도 같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읍지구가 있는데요. 고읍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양주 신도시였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것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 끝났고요. 양주 옥정 신도시는 이제 고읍 신도시 위에 있죠.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7호선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더 끌고 와서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읍 지구 덕분에 양주 옥정 신도시가 더 풍부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천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C 역세권이 생길 지역이고, 여기는 또 역세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둥글고 원 모양으로 돼야지 시너지가 날 텐데 좀 길게 돼서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보다 한 단계 아래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옥정지구일 텐데요. 회천지구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2기 신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입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을 봤는데요. 거래량을 봤는데 가장 많이 거래된 거. 이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입니다.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일 텐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주, 수원, 부천, 안성 등의 순일 텐데 뒤에 있는 그 양주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지역들보다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양주 신도시들의 한장 지도를 좀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지역들이 이제 메인 입지들이 될 거예요. 실제로 회천지구, 그러니까 덕정역이 있었죠. 덕정역, 짜장면집은 여기 있고요. 길게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가 메인입니다. 옥정 중앙역 예정이라고 하는데 7호선이 생길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신도시가 메인,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메인 상업적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또 호수, 녹지 공간, 수공간이 있고, 예, 여기 또 산 녹지, 푸른색들은 다 녹지 공간이고, 요 파란색들은 수공간일 텐데, 녹지 공간과 수공간도 많고, 빨간색은 상업지역도 많고, 공공청사도 많고, 지하철역도 들어오고, 거의 모든 것을 갖춘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도 많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럼 양주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가 될 것이냐, 한 군데만 찍어라 하면요, 여기에요, 여기 색이 생기는 곳이 보이시죠? 요 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옥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아마 요 세 개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가 될 것이죠. 그리고 수공간, 녹지 공간이 있고 수공간이 있고 위에 행정타운, 상업지역. 아마 요 지역, 결국은 요 옥정 중앙역 도보권으로 올 수 있는 요 입지들이 가장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적어도 이 입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들은 가장 인기가 많을 공동주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기억나시나요? 예, 양주, 옥정, 대방, 로분랜드 여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들이 가장 인기도 많고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양주 신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볼 때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가가 얼만큼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는데요. 특히 학원을 좀 봅니다. 학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옥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확실히 그 주변에 학원이 제일 많이 있고요. 옥정동에 68개 학원이 있는데 대부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학원으로서도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사동, 삼숭동, 덕정동, 객석동, 이게 이제 옥정동 개발되기 이전에 개발됐던 작은 신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규모면으로 여긴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이 정도고요. 여기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숫자의 갭은 더 벌어지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입니다.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팁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저렴하지만 미래에 비쌀 것들을 살기 위해서는 신규 교통망을 집중하라, 주목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1차, 2차 분들이 10년 안에 대부분 다 은퇴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환경 쾌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을 뛰놀게 하고 싶은 30, 40 분들도 환경 쾌적성을 우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환경 쾌적성이 좋은 지역들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 텐데, 수요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들을 따져봐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거 트렌드일 텐데, 일단 새 아파트, 새 공동주택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 증명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상품성, 최근에는 오히려 입지보다도 상품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정말 좋아야 되고요. 여기에 교통망도 갖춰지고 그것들이 환경 쾌적성, 혐오실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또 선호실까지 있게 되면은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양주 신도시 특별 강의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가 살고 싶은 집, 남도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하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조정장일 때 많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지금 잡는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주 부동산의 미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는데요. 그 절대 가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부동산 절대 원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입지 분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기 파주 부동산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파주시 관련 미니 특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주 관련 호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과연 2024년도 시장을 좀 준비하면서 파주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요, 파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제로 한번 특강을 해드릴 테니까요, 파주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유튜버, 블로거로 알고 계시겠지만 본업은 리서치 회사 연구원이고요. 2002년도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부터 부동산 리서치를 해오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는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좀 창업을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연구원들 데리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리서치 결과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입니다. 예, 경기도에서 파주시의 위치를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죠. 일단 경기도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연천군이 있는데요, 연천군은 주거지로서 저희가 분석하는 입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천군을 제외하고는 아마 메인 주거지들,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신도시가 있는 입 중에서는 대한민국 최상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의 북쪽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주시의 시세라든지 발전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입지를 누릴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주시 개요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그 지도는요, 파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발전 계획도를 따온 겁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예, 그리고 연천군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적은 672제곱킬로미터인데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파주시 인구가 지금 49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이 안 되는데 서울의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면적이 큰데 인구는 20분의 1이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파주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인지, 그래서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크게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정 신도시는 1지구, 2지구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3지구는 지금 이제 한참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일자리가 많은 편인데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출판단지, 또 일반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아서 일자리는 굉장히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풍부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망들이 있는데 일단 뭐 서울 문산고속도로, 그 다음에 또 제2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게 내년에 개통될 GTX-A,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호재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파주의 개발 계획도인데요, 여기 보면 산업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일자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업 주축을 그래서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문산, 금천, 조리, 운정, 교화일 텐데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은 아마 우선순위는 운정, 교화, 금천, 조리, 문산 순이 될 것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파주시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좀 정리한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문산과 금천과 운정, 교화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교화와 운정동만 봐도 파주시의 전체 위상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정동이 되게 크네요. 우리인데 운정동이 아닌데 운정동이라고 돼 있네요. 라고 살짝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운정동은 행정동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법정동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당하동과 와동동이 있는데 목동동도 있고 동패동도 있고 야당동이 있죠. 이런 지역으로 본인의 살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법정동이고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을 행정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법정동 여러가 묶여서 행정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운정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에는 뭐 목동동이든 동패동이든 이런 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고요. 행정지도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지역 교화동과 운정 1동부터 6동까지만 충분히 분석하고 알고 있어도 파주시를 투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이제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을 텐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동은 교화, 운정 6개 동, 그리고 금천동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금천동에는 물론 이제 운정이나 교화보다 입지가 떨어지긴 하지만 구축이 있고요. 구축 중에 몇 개가 재건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정의 입지를 역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파주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서울을 제외하고 비서울 지역에서는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 볼 때에도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파주는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요.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장 좋은 입지에 수요를 더 많게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의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 단위의 인구 증가율일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인구가 절대 숫자 있죠. 인구 절대 숫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화성이에요. 화성. 그리고 평택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택과 화성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서울에 붙어있는 지역 중에서는 하남이 많이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바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서울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요. 파주하고요. 김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시흥 대부분 다 2기 신도시죠.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지금 최근 가장 인구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주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파주 전체 인구가 증가했느냐? 그거 아니고요. 읍면동 단위로 나눠봤더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중에서 교화동이 제일 많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 많이 증가한 곳은 운정 3동이고요. 그 다음에 운정 1동, 운정 2동입니다. 그럼 지금 운정 1, 2, 3동, 교화동이 증가했는데 뭐 교화동은 교화지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정 1, 2, 3동은 운정 1신도시, 2신도시 이렇게 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지구, 2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주요 시군의 아파트 평균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위상을 대충 아셔야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제일 비싼 입지가 과천입니다. 과천. 2000년도에 1300만원 했던 것이 2011년도에 2700만원 더블 스코어가 됐고 2022년에는 53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2배씩 올랐죠. 대부분의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성남시도 600 하던 게 1600이 됐고 그리고 500이 됐잖아요. 성남시는 어찌 보면 가천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은요. 어김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저희 이 주인공인 파주시를 보면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 하던 것이 700만원 했고요. 700만원 하던 것이 1200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보세요. 파주시도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6배, 5배가 증가한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중하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기도 남부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과천, 성남 뭐 이런 지역들은 너무 많은 곳이죠. 거기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이니까.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경기도 북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파주를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파주에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할 요인들이 계속 호재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중하위권이지만 최소한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 여력이 있는 도시로서 제가 파주를 설명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지금 최고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가격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고점이라고 하는데 이 전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는데 저는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것들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평형 관계없이 파주시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요, 운정신도시 1지구, 2지구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고요. 43평이 15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2022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거래가 된 것이거든요. 작년 1월 달까지는요, 파주는 규제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도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형 평형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중형, 소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중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국평이라고 하는데 전용 면적으로는 84, 그리고 일반 분양 면적으로서는 한 32평에서 35평 상도 사이를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가 바로 그 평형대입니다. 그래서 그 평형대만 좀 발라서 따로 뽑아내서 가격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것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였고요. 9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 세 번째가 센트럴 푸르지오, 네 번째가 힐스테이트 운정인데요. 이 아파트들은 다 9억 원 전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주에서 괜찮은 신도시의 괜찮은 아파트들은 9억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고점인데 이것들이 살짝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파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단지들은 이 정도 가격대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지가 좋은데 이 가격대보다 많이 낮다?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로 분양하게 되면 무조건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좀 팁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동들만 놓고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동패동이라고 한, 동패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정동, 운정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정 아마 2동, 3동, 그다음에 1동 일부, 이게 아마 이제 동패동이 될 텐데 2천만 원대입니다. 평당 2천만 원대로 가장 높습니다. 신이 나지 않으세요 혹시? 왜냐하면요, 이게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도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데 파주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금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대 미만이면은 가장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고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를요, 호재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갈 텐데 선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시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파주에 이제 한번 수요랑 입주를 볼 텐데 일단 입주 물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2024년도에. 근데 2024년도에 만 세대 입주한 다음부터는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파주시가 2024년도 이후부터는요, 입주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입지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입주장이 펼쳐질 때는요,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가 같이 빠지거든요. 같이 조정되고 같이 약세장이 될 텐데 아마 2024년도가 넘어간 입주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로 집을 구매하실 때에는요, 2024년도 그 즈음 있죠.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그 사이에 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신규 분양을 받아도 좋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도 좋고, 대신
입지, 상품, 가격 경쟁력 세 가지를 다 따져보면서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년간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요, 이게 참 재밌는 결과인데 10년 전에는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 대부분 다 미분양이 났었는데 점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죠. 신도시를 들어가는 하나의 팁입니다. 신도시 초기에는요,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학교도 부족하고 학원가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불편하죠. 근데 1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요, 살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1과 2 지구는요, 굉장히 입지 완성도가 높아서 좀 무르익었을 때거든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지금 운정, 신도시 1지구랑 2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쯤 되니까 분양을 해도 운정, 신도시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오면 올수록 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은 미분양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청약한 단지들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연차별로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시간이 와서 최근에 올수록 청약 통장이 들어오는 개수도 증가하고 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경쟁률이 세 자릿수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세 자릿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세 자릿수 경쟁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지만 않다고 하면은 경쟁률은 높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에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채 정도가 있는데 99년 이전으로는 이제 89년도까지입니다. 아파트가 거의 없다가 90년대 초반에 한 10,000세대 들어왔고요. 본격적으로 00년도, 2000년도부터 해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2000년도부터 교화신도시, 아마 운정신도시 초반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을 겁니다. 그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한 10년차 정도 됐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주거실태 결과 조사를 보게 되면요, 보통 자가로 10년 정도 살다가 이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에 개발되는 아파트들은요,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 운정신도시 내부의 구축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는 그래서 내부 수요도 증가하고요, 외부 수요도 증가하는 꼭 먹고 알 먹고 시장이 아마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한번 요 입지별로, 동별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화동이라든지 운정동에 있는 곳에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고, 여기서도 내부적으로도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은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파주시의 미분양 물량입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굉장히 많았어요. 파주시에만 4,000개가 넘는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파주에 미분양이 몇 세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파주는 분양하는 청약 물량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좋은 입지라고 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시의 기본 현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인구는 제가 49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정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인구는 49만인데 일자리가 22만 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보통 한 개 일자리에 3인 가족을 치게 되면은 60만 명이 넘게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60만 명이 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40만 밖에 안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파주의 주거지가 완벽하게 갖춰지면은 이사 올 사람들이 지금 20만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사 올까요? 당연히 아파트랑 신도시가 잘 개발된 곳으로 이사 오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패동이라는 곳이 제일 비싼데 아마 이 주변으로 해서 가장 좋은 아파트 신도시가 조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파주의 2030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중심을 찾는 거예요. 운정교화, 금촌조리, 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축을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면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운정교화가 제일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 금천조리, 그다음에 문산, 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 아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주축이라고 했잖아요. 보조축은 이게 보면 배후 수요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메인 수요는 운정교화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 결국 운정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정신도시일 텐데, 교화지구랑 운정신도시랑 저는 합쳐서 그냥 운정신도시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교화신도시는 그냥 오래된 신도시고요. 두 번째 1, 2지구 운정신도시가 들어왔고, 지금 여기 3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면적은 이렇게 된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지구부터 볼게요. 이 지도는요, 파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미 좀 거의 완성도가 높죠. 제가 신도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파트 입지들이 골고루 다 퍼져 있는지 보고, 이 중앙 부분에 저는 상업지역과 그리고 녹지공간, 수공간이 있는 것들, 이것들이 잘 어우러진 지역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녹지공간, 수공간이 중앙에 잘 있죠. 그리고 메인 상업지역이 이쪽에 왼쪽 위에도 있고 오른쪽 아래도 있는데, 왼쪽 위에가 제일 좋은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화지구에서 요 동쪽 측면 있죠. 동쪽 측면은 점점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안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입지가 되게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지구 중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3지구입니다. 3지구는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GTX-A. 예, 여기 보면은 빨간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 한가운데가 GTX-A역일 텐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1, 2지구 같은 경우는요, 아까 녹지공간, 수공간, 상업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여기가 제일 대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지구에서는 GTX 요 블럭 있죠. 이게 최대한 가까운 곳이 대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를 다 합쳐서 한번 한 장 지도로 그려봤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길 것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여기 좀 회색 부분들이 가장 오래된 아파트, 한 1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고요. 여기 지금 군청색이라고 할까요? 좀 푸르스름한 색이 그러니까 준신축 10년차 미만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나온 칠한 지역들이 있죠. 이 연두색 이 지역들이, 이 단지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고, 분양을 하거나 분양을 했거나 분양을 해서 몇 년 안에 입주를 할 그런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당연히 구축보다는 준신축이 비쌀 거고요. 준신축들보다는 새로 분양할 아파트가 비싸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구축이랑 준신축이랑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구축이나 준신축만큼 정도 되면은 괜찮은 거죠. 상품 경쟁력이 좋은 상태에서 가격이 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쪽으로는 지금 우미린, 그다음에 뭐 신영 지웰 뭐 이런 단지들이 이제 일단 뭐 2024년도 내년 후반기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지금 제일 풍경차 그랑퍼스트 위치가 제일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다 완판이 됐어요. 푸르조 파크라인, 그리고 힐스테이터 운정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이건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재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호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규 아파트, 그 신규 아파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또 하나는 일자리와 연결된 광역 교통망일 텐데, 파주에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LCD 벨트, 기타 등등의 일자리가 많은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파주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메인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연결되면은 그 메인 일자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파주로 이사를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파주에 지금 현재는 광역 교통망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이 어디까지 가는데요? 마포구 가고요, 용산구 가고 성동구 갑니다. 마용성을 갑니다. 마용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건 동쪽 라인이고요. 지금 맨 서쪽 라인에 GTX-A가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이게 대박이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가죠? 파주시에 출발해서 고양시 갔다가 은평구를 갔다가, 그리고 종로구 중구로 가죠. 나중에는 강남구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동탄까지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GTX-A가 내년에 개통되면은 대박입니다. 대박 입주가 된다. 운정 신도시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확정된 게 있습니다. 뭐죠? 예, 3호선 연장. 지금은 일산 대화역까지만 오지만 일산 대화역, 고양시 대화역에서 연장이 돼서 운정 1, 2주구까지 갑니다. 지금 이게 지금 경의중앙선은 운정 1, 2주구의 동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GTX-A는 운정 3지구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3지구와 그 동쪽 끝에 있는 경의중앙선은 아예 가운데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하철 3호선이 중간에 생기게 되면은 운정 신도시는 좌우 가운데 완벽한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현재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장을 해서 파주까지 오게 되는 안을 아마 12월 달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확정되어 있는 GTX, 경의중앙선 3호선 플러스 서해선까지 4개 노선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GTX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운정 신도시,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나중에 삼성 수서까지 가고 성남, 용인, 동탄까지 가는 게 일단 내년에 개통이 되는데 내년까지는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는 것들이고 남부로 가는 것은 몇 년 더 있다가 완벽하게 개통이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GTX-A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남부는 내년 초에, 요쪽에 북부는 내년 말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우리는 일단 GTX-A를 타고 운정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꼭 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대박이잖아요. 운정에서 일단 서울역까지 20분 이내입니다. 18분 걸립니다. 18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18분이 걸립니다. 아주 출퇴근의 혁명이죠, 혁명.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노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서해선입니다. 서해선. 서해선을 파주까지 연장, 지금까지는 일산까지 가지만 이것들도 전문가 검증에는 통과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OK만 해주면 서해선을 타면 어디까지 가죠? 충청남도 홍성까지 갑니다. 완전 광역 노선이죠. 이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선들이 일자리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연결되는 부분들, 파주의 뭐 헤일이라든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파주의 법원이라든지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예, 그리고 LCD 배트라든지 이것들이 파주에 있다는 것들, 교통망으로 전철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단지들을 위치를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정 신도시 북쪽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국가산업단지도 2개나 있고요. 뒤에 LCD 클러스터 산업단지도 4개나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도 무려 7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법원 1, 2지구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어서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여기는 왜냐하면 첨단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라고도 하기도 하고 메디컬이라고도 하는데 메디컬 클러스터도 그렇게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시의 개발 호재 중에는 택지 개발 지구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정 신도시 북쪽, 동쪽, 남쪽 모두 다 개발이 되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나홀로 택지 개발 지구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언론에 노출된다는 것들이고요. 언론에 노출되게 되면은 계속 뭐가 들어옵니까? 인지도가 높아지죠.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 될수록 인지도와 선호도는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망만 보지 마시고 도로망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2순환도로도 지금 공사 한참 중이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2기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주의 수요는 더 강력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GTX, 그 다음에 일산선, 이것도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경의중앙선 라인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북쪽으로는 금천, 금능 있지만 메인은 역시 야당역과
운정역이겠죠. 그래서 지금 야당역은 이미 상업시설로 꽉 차 있고요. 운정신도시는 위에 상업지구로 또 개발할 여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상복합이 들어오든 상업지역이 들어가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정역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법원과 이런 것들이 있죠. 공공기관들이 이거 굉장히 수요를 끌어들이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세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호갱노노 사이트인데요. 제일 비싼 데는 동패동입니다. 지금 3지구죠. 3지구. 3지구는 GTX A 호재 하나로 그냥 시세가 이끌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GTX A가 개통이 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동패동이 올라가게 되면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TX A가 개통이 되면은 이쪽에 그 3지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지구, 2지구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상한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위에 힐푸아라고 하는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가 또 같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쪽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경의중앙선 라인들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당 1,300, 1,4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수요, 상품, 가격 이 세 가지의 경쟁력을 보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를 봐야 되는데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은지, 그리고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좋은지, 상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비싸고요. 지금 하나도 안 갖춰져 있으면 싸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입지 뭐냐면은 원래 좋았던 입지보다는 하나씩 안 갖춰져 있는데 하나씩 갖춰지면은 초반엔 쌌는데 나중에 비싸지겠죠. 그런 입지들 찾으셔야 돼요. 그런 입지들을.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시키고 드리고 싶은 지역 이제 호재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입지 환경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 파주라고 하는 곳은요, 기존에 이제 덕이지구, 탄현지구라고 하는 곳이 먼저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근데 덕이지구, 탄현지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기반시설도 없고 좀 그랬거든요. 네, 비싸기만 했어요. 비싸기만 했습니다. 근데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빨리 분양을 했고 수요층들이 차다 보니까 미분양도 없었고 이미 도시가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1지구, 2지구는 지금 거의 완벽한 신도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린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공간, 수공간 연결되거나 이런 상업시설과 연결되거나 도보권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갓 태어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나홀로 아파트들이잖아요. 나홀로 시설들이고. 근데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는 다 붙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그 지상철이니까 지상철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데크라든지 아니면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단지들을 찾아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프리미엄을 찾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었고요. 교통환경 말씀드렸잖아요. GTX 3호선, 서해선 등의 호재들이 있고 경의중앙선도 점점 차량의 배차 간격들을 높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차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이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배차 간격을 늘리겠죠. 그래서 저는 배차 간격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파주뿐만이 아니라 경의중앙선 라인을 쓰는 인구들이 증가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경의중앙선이 되게 좋은 라인인 건 아시죠? 왜요? 상암 DMC 지나갑니다. 맞죠? 마포 지나갑니다. 용산 지나가고 성동구 지나가죠. 여기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경의중앙선도요,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일 텐데 일단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3지구 다 통틀어서 운정역 주변의 상업지역이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도 나중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는 초등학교는 최소한 도보권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중학교도 가까우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도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상업시설, 공공시설이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근접해 있으면요,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타필드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쇼핑몰 아시죠? 그 빌리지 조금 작은 규모인데
메인 스타필드보다 좀 작은 규모지만 스타필드 빌리지가 이 운정역 주변에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파주의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까 제가 운정신도시 전체에서 가장 큰 상업지역이 운정신도시 북쪽에 있는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일단 뭐 CGV도 들어오고요, 종로 M스쿨 같은 학원가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프리미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경의중앙선도 점점 배차 간격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서해선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서해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 김포공항, 부천 지나서 저 밑에 있는 안산 지나서 홍성까지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호선도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강남까지 가는. 지금은 대화까지 오지만 연대에서 운전역까지 오게 되면은 1지구, 2지구가 아마 알차게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당장 내년에 개통되는 것은 GTX A 내년에 한번 꼭 타보시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철하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지하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자 이런 아파트가 제일 비싼데 지하철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하철과 연계가 되어 있는 단지라고 하면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탄이 21억을 찍었거든요. 동탄이 21억을 찍은 단지는 동탄역 롯데캐슬인데 정확하게 동탄역과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크든 지하로 연결되어 있든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상품 경쟁력. 일단 새 아파트여야 됩니다. 새 아파트. 구축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또 뜨는 주택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은 뭐냐면요. 이게 나이가 드신 좀 분들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자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꽂힌 주제가 은퇴자들이 어떤 주택에 살 것인가 였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아직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없는 좀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 분들은요, 공동주택을 살더라도 주상복합에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이 안 걸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상복합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축소되고 있는 것이. 다세대 빌라의 수요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아직까지도 메인 수요는 새 아파트의 수요인데, 옛날에는 새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수요가 90%고 나머지가 기타 등등이 10%였는데 새 아파트 수요는 한 60%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대한 수요가 한 30%로 증가했고요. 다세대 빌라가 10% 정도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요, 과거보다 현재의 주상복합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상복합이 타워 팰리스인데요,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인기가 별로 없었어. 근데요, 최근에 와서는 지금 주상복합들은 일반 아파트랑 똑같거든요. 공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싸요. 그래서 최근에 주상복합은 과거에 인기 없던 주상복합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점이 많죠. 왜냐면 지하로 오게 되면 이 상업시설들을 비 안 맞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상복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요.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냥 그 지역의 한계 가격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은 내 기준에 싸고 비싼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이 아파트를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객관적인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게요, 운정역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경의중앙선 라인이 있고 GTX A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GTX A 라인에 있는 주택들이 조금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강남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의중앙선 라인들 같은 경우는 운정 역세권에 있는 라인들과 좀 궤를 같이 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별로 조금 우열이 나눠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기축하고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비싸다고 하는 요 운정역 주변에 있는 라인 중에서 제일 비싼 것들은 평당 2천이 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아이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는 9억대 전후로 거래가 됐었죠. 그쵸? 2천만 원 후반대, 2천만 원 후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운정
그 GTX 역세권 이전에는요, 야당 역세권이 제일 비쌌습니다. 여기 캐슬앤 칸탑이라는 아파트가 제일 비쌌는데, 여기도 예, 한 7, 8억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운정 3지구 같은 경우는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들 구축에 준해서 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여기는 충분히 가격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격 자체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수요가 풍부하고 상품 매력도가 높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시세 상승장, 하락장 고민하지 마시고요. 새 아파트는 하락장에도 수요가 많고요. 그쵸? 예, 그리고 입지가 좋아지는 곳은 다른 지역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수요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요 풍부해질 것 같고 상품 매력도가 높으면서 가격 경쟁이 있으면은 분양받아도 된다,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동산 선택 기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남들도 사고 싶은 집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선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되는 3가지 팁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인구 증가하는 지역은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무조건 영순위, 그리고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는 곳은 영순위, 교통망이 좋거나 좋아지는 곳은 영순위. 요 3가지가 더 겹치는 지역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트렌드 말씀드렸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주거 환경은 교통망 그리고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 잊지 마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대한민국 부동산의 절대 원칙, 빠숑 김학률 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